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박성황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지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유튜브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청자분들께서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얘기해 줄 수 없느냐, 특히 최근에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원자력 발전의 근황을 좀 알려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앞전에 책을 소개해 드렸는데, 지진에 떠는 일본, 그리고 소문에도 떠는 한국, 이 책자에 보면 약 90페이지가 원자력 발전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책자는 2011년에 문광부 우수 교양 도서로도 선정이 됐었는데, 제가 이 책자를 만들 때 많은 원자력 전문가들로부터 제가 원고를 받아서 이 책자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 일부를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리고, 최근에 일본의 원자력 근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제가 제목을 어떻게 잡았냐면, 잃어버린 한국의 5년, 특히 에너지 전쟁 편에서 이걸 여러분들한테 컨셉으로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 다음 유튜브 때 일본 원자력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최근에 11월 달에 우리가 글래스고 기후조약이 있었습니다. 글래스고 기후조약에서 우리 한국은 석탄 중립 관련해서 장래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2030년까지 우리는 어느 정도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그리고 2050년까지는 완전 탄소 중립을 실시한다. 일부 제출하지 않는 나라가 있어서 그 나라들은 다시 내년에 제출하기로 돼 있고, 석탄 발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한다는 내용이 이번 글래스고 기후조약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글래스고 기후조약에서 좀 더 특징점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은, 이번 환경 기후 회의에서는 그 원전 반대 시위가 없었다는 거죠. 과거를 쭉 환경 단체들이 기후 협약 회의장에 나와서 계속 데모를 했는데, 이번에는 없었다는 거죠. 그 정도 원전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지금 바꿔지고 있습니다. 또 원전 기술에 대해서 오히려 토론을 활발히 하고, 또 그 시기를 전후해서 초대형 원전 수주 계약이 세계 곳곳에서 계약이 체결되는, 이런 원전에 대한 완전 인식의 탈바꿈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번 유튜브에서는 에너지가 곧 국가 경쟁력이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에너지의 중요성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한국은 가공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죠. 원료를 싸게 구입해서 거기에 기술과 우리의 노력을 합쳐서 상품을 만들어내서 그걸 팔고, 파는 가격과 원료를 사는 가격의 차이로 먹고 사는 국가입니다. 가공무역 국가죠. 그 가공무역 국가는 두 개가 주요 포인트입니다. 하나는 기술이고, 또 하나는 그 가공하는 에너지입니다. 이 기술과 에너지를 누가 경쟁력 있게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가공무역의 국가 경쟁력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에너지의 전쟁은 바로 에너지의 효율성에서 오는 겁니다. 어느 에너지가 과연 효율성 있게 우리 국가 경쟁력에 맞느냐. 원자력 발전소는 53달러가 든다면 태양광은 거의 2배, 98달러가 들고, 해양 풍력은 3배, 160달러가 된다. 이런 일반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거부 반응이 있으면 재생에너지를 해야 되는데, 이 재생에너지가 한국이 이번 탄소 중립 계획서를 제출할 때 아주 키포인트로 잡아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재생에너지가 우리가 풍력이 활발할 때, 그리고 태양열이 활발할 때는 우리가 그때그때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데, 만약에 태양이 약해지고 풍력이 약할 때 저장된 에너지를 사용하는 게 이게 가장 관심거리입니다. 그런데 이게 ESS라고 해서 에너지 저장 장치가 필요한데, 이 에너지 저장 장치가 10년에 한 번씩 바꿔야 되고, 이 에너지 저장 장치를 설치하는데 보통 780조에서 1200조까지 들고, 최소한 300조는 들어야 된다는 게 일반적인 통계입니다. 그런데 이 자원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리고 과연 이 태양광에 쏟는 투자와 효과가 원전에 비해서 어느 정도 있느냐, 이게 지금 큰 의문거리로 남아 있습니다. 보통 풍력과 태양광의 나라로 덴마크와 독일을 많이 들고 있습니다. 나중에 독일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덴마크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풍차에 대해서 많은 기억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북해 지역은 바람이 세게 붑니다. 우리 한국보다 2배 이상 세게 붑니다. 그렇기 때문에 덴마크는 풍력에 맞게 해서 전력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주는 다른 주에 비해서 태양과 풍력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과 풍력으로 전력을 얻는데, 전력의 요금은 약 50%가 더 비쌉니다. 이걸 견주어 봤을 때 이 풍력과 태양광이 아무리 자연 여건이 좋아도 결국 원자력 발전의 그 단가보다는 거의 2배 정도 떨어진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 상승 동향도 태양광 풍력을 중요시하는 독일에 비해서 프랑스가 훨씬 전기요금이 쌉니다. 거의 60% 정도 싸다고 그렇게 지금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에너지 안보에서 중요한 거는, 이 에너지 안보가 잘못하면 경제 파탄이 올 수 있다는 거죠.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초입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서방에 대해서 가스관을 폐쇄하겠다, 이렇게 지금 원포를 놓고 있습니다. LNG, 액화천연가스를 지금 러시아가 계속 서방에 공급하면서 이걸 하나의 에너지 전쟁에 자기네들 히든 카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푸틴도 과거 자원경제학 박사로서 에너지가 국제정치를 좌우한다는 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에너지 전쟁에서 이 가스관 문제가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초미의 관심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원자력 발전의 탈원전 시대에서 다시 지금 원자력 회귀 시대로 들어가는 가장 상징적인 사례로서 지금 미국의 원자력 재개를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과거 원자력이 발달되어 있었죠. 그러다가 미국은 원자력 이외에도 세일가스나 석유, 너무 많은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원자력에 등한시해 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다시 에너지에서 원자력 발전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왜? 미국이 이 원자력이 러시아가 주도권을 서서히 잡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또 원자력이 결국 사용 후 핵연료로서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고, 이 핵무기 제조가 결국 핵을 보유하는 국가들은 공포의 균형이라는 여러 가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원자력 기본 발전 시설을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다시 원전에 지금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캘리포니아 디아블로 캐넌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시 20년을 연장하고, 어떤 데는 지금 40년까지 연장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빌 게이츠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앞으로 SMR, 소형 모듈 원자로, 그러니까 대형 원자로가 있고 소형 원자로가 있는데, SMR은 소형 모듈 원자로입니다. 그래서 약 30만 킬로 정도 되는 그런 조그마한 원자로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에너지의 초점은 여기에 있지 않느냐. 그래서 벤처기업 테라파워를 만들어서 지금 SMR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와이오밍주에다가 34만 킬로와트 SMR 건설을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장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이 별무하다. 아까 설명을 드렸고, 또 하나는 어떤 에너지원보다 경제성이 탁월한 거죠. 풍력에 비해서는 3배, 그리고 향열에 비해서는 2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안정적인 에너지원이 가능하다 이거죠. 우라늄 공급 국가는 세계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년 정도의 연료를 늘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로. 그렇기 때문에 2년 정도 원자력 발전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안정적인 원자력 공급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대신 여러분들 비교해 보면 액화천연가스, LNG 같은 경우는 러시아에서 그 순간에 가스관을 잠그면 아비규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자력 공급에서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죠. 이 외에도 원자력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세계 원자력 현황을 보면 지금 건설 중인 거 포함해서 약 450개가 되고요. 앞으로 계획 중인 거
그리고 제한까지 하면은 거의 또 450개가 됩니다. 그래서 세계 원자력의 움직임이 탈원전에서 지금 원자력 회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원자력에 대해서 각 정부의 대응 방향을 우리가 5단계 정도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선 맨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1986년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 사고가 날 때까지는 원자력 발전의 정성기입니다. 그런데 체르노빌 사건이 난 다음에 각 국가에서 원자력이 안전해야 된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재고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그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원자력 발전 회귀 시대가 있었죠. 그게 이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까지 갑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 세계에서 여러 나라 국가가 탈원전을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한 3, 4년 동안 여러 가지 조정기가 있었죠. 그 다음에 다시 원자력 발전 재회귀 시기. 지금은 원자력 발전 재회귀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글래스고 기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원자력 건설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원자력 건설을 하는 능력 있는 국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국, 미국, 프랑스, 일본, 그다음에 러시아, 중국. 그런데 이 6개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지금 탈원전을 고려하고 있는 국가가 한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한국이 과연 탈원전을 하는 게 우리 국익에 맞느냐, 이건 심각하게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원전 기술에서 우리가 요즘 새로운 원전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형 모듈 원자로 SMR인데 이건 지금 한국이 2012년에 맨 처음 특허를 받아냈습니다. 물론 대형보다는 적지만 대형은 보통 100만 킬로 이상을 얘기를 한 거고 소형은 보통 30만 킬로 정도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소형 모듈 엔진은 대형 원자로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왜? 전기로 공급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2년이면 공사가 가능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운반도 편해서 굉장히 지금 원자력 안전면에서 거의 100배 정도 이상 강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죠. 지금 미국에서도 영국에서도 중국에서도 프랑스에서도 지금 SMR이 대세를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가 한국이 원자력을 발전시킨 건 말할 것도 없거니와 원자력 관련 사업도 많이 발전했습니다. 물론 건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아랍에미레이트의 바라카 1호를 우리가 건설했죠. 2012년에 건설 허가를 취득받아가지고 올해 아마 마무리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2012년에 우리가 성과를 거두고 이후에 전혀 우리가 원전 수출 성과가 없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전체적으로 한국이 잃어버린 5년이라고 나는 표현하고 싶은데 에너지 전쟁에서 잃어버린 5년이 어떻게 지금 상황이 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유튜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유튜브에서는 일본의 원전 발전의 변화상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